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업무실적 청취 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정토근 위원입니다. 위원회 회의 진행에 앞서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 선임의 건을 처리하기 위해 잠시 본인이 진행을 주재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바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선임 방법은 구두호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승혁 의원을 추천합니다. 네, 이준섭 위원님께서 최승혁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는데 위원 여러분 제청 있으십니까? 네, 최우섭 위원님께서 제청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최승영 위원님을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최승영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이 완료되었기에 의사 진행 교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 진행을 위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승혁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네, 저를 업무실적 청취 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리며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위원회 운영에 있어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회 운영에 있어 위원장과의 협의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선임 방법은 구두호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님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섭 의원님. 네, 황윤희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네, 최우섭 위원님께서 황윤희 의원님을 추천해 주셨는데 위원 여러분 제청 있으십니까? 네, 이관실 위원님께서 제청하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황윤희 의원님을 본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황윤희 의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오늘은 전략기획 담당관,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소통협치 담당관, 감사법무 담당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지역보건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실적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부서별 업무 실적 보고 내용이 시정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2024년 시정 업무 추진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며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주요 업무 실적 청취권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전략기획 담당관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섭 전략기획 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 담당관 이경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승혁 업무실적 청취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략기획 담당관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 정책 방향은 시정 운영 혁신 유도 및 상호 협업 강화를 통한 발전 전략 구현의 목표를 가지고 시정의 시민 참여 기회를 더욱 확대하고 부서 간 협업 지원으로 업무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과 성과 평가를 통한 효율적 재정 운영, 그리고 미래 먹거리 마련을 위한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과 인력 양성 센터 유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쪽입니다. 시정의 시민 참여 기회 확대 및 전문성 확보로 신공직문화 창출을 위한 시민 공무 제한, 주민 참여 예산제 운영, 공무원 제한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추진 현황은 사업별 보고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민간 전문가 제도를 운영하여 주요 사업의 전문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협업 지원을 통한 업무 방식 개선과 혁신 지원입니다. 공약은 전체 102건 중 완료 15건, 정상 추진 17건이며 공약 외부 평가인 2023년 전국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일자리 및 공용 개선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기관의 성과 관리는 시군 종합평가 향상을 위해 지표 담당자 교육 및 보고회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여 지난해에 비해 시군 종합평가 성적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쪽입니다. 2023년 공모사업은 25건이 선정되어 국비 684억 2,300만 원, 도비 132억 2,4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경기 침체 등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 효율적 재정 운영입니다. 주민 참여 예산 찾아가는 예산 학교는 전년 대비 10회 증가한 총 16회를 실시하여 389명을 대상으로 총 200건의 제안을 받아 시민의 예산 참여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신속 집행은 대상액 6,713억 대비 62.5%를 집행으로 행안부 상반기 재정집행 평가에서 전국 우수를 달성했습니다. 투자 행사성 사업 및 지방 보조 사업을 대상으로 주요 재정 사업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분예산 편성 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안성의 미래 먹거리를 마련을 위한 기초 확립입니다.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으로 인해 반도체 인력 양성센터 구축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해소를 위한 민간정 정책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지역사회 시민단체로 찾아가는 예산학교 개최입니다. 기존의 제한적이고 수동적인 방식을 탈피하여 참여 예산의 직접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지역사회 및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예산학교를 실시한 사항으로 추진 실적은 전년 대비 10회 증가한 총 16회를 실시하여 83%의 참석 인원이 증가한 389명으로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총 200건의 제안을 접수받았습니다. 다음은 5쪽 반도체 클러스터 편입, 반도체 산업 육성입니다. 안성의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 산업 기반을 마련하고 K 반도체 벨트의 중심으로 소부장 산업으로 특화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도계면 동신이 일원에 48만 평 규모로 평택과 요면을 잇는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반도체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국비를 지원받아 맞춤형 실무 인재를 양성하는 반도체 인력 양성 센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올해 동신산단을 대상으로 산업부에 공모하여 지난 7월 20일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되었으며 향후 소부장 특화단지 관련 수요 조사를 거쳐 지원 방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민선 8기 공약사업 추진 내실화입니다. 2023년 8월 기준 총 15건의 공약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전국 매니페스토 우수 경진대회에 참가하여 일자리 및 고용 개선 분야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의 투명하고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시민협치로 운영되는 오픈형 제한제도입니다. 기존에 운영 중인 대학생 행정 인턴십과 혁신 팀플 오디션을 공직자 중심에서 시민 및 전문가가 함께하는 방식으로 확대 개선하였습니다. 대학생 행정 인턴십은 상하반기 운영으로
상반기 8개 팀, 공무원 8명, 학생 27명이 참가했고 하반기 6개 팀이 참여 중이며 12월 말 발표할 예정입니다. 혁신 팀플 오디션은 21개 팀 신청으로 공무원 63명, 민간 전문가 4명이 참가하였고 10월 말 최종 발표의 예정입니다. 다음 8쪽 재정운영 및 재정관리 강화입니다. 예산 편성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부서별 2억 원 이상의 시설비 및 자산 취득비, 자체 재원인 행사 운영비 및 지방 보조 사업을 대상으로 주요 재정 사업 평가를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6월 30일까지 부서별 자체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관련 사항에 대하여 검토 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평가 결과를 통보하였으며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재정집행 및 효율성 제고입니다. 안성시 재정집행을 통한 공공부분의 경제성장 및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상반기에는 신속집행 및 소비투자 집행을, 하반기에는 모든 통계목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집행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신속집행은 대상의 6,788억 원 대비 62.53%인 4,198억 원을 집행하여 행안부 상반기 재정평가에서 전국 우수를 달성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재정집행 및 교부세 산정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2월 사업에 대하여 금년도 하반기 중 사업별 집행 분석 및 부서별 협의 과정을 거쳐 반드시 2월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2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조 유천 송탄 치수장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개선입니다. 평택구 수질 개선 및 규제 합리화를 통해 유천 송탄 치수장을 폐쇄하여 주민재산권 회복과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안성시 전체의 16.1%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인한 규제를 받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근 지자체와 상생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정책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규제 합리화 이행 추진을 위해 평택시에 지방상수원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환경부에 조속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적극 요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안성도시공사 설립 추진입니다. 금년 제5회 추경에 용역비를 편성하여 도시공사 설립 용역을 재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추진하는 용역에는 공사 설립 형태 및 신규 개발 사업 발굴 등 타당성 조사, 시민 설문조사 방식 개선, 주민 설명회, 공청회, 인사청문회 등 시의회와 소통하고 다양한 의견을 용역에 반영하여 공익성과 함께 시 건설의 종합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도시공사를 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시정 업무 성과 관리를 통한 시민 만족도 제도입니다. 평가 업무는 외부 평가와 내부 평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외부 평가는 행안부에서 17개 시도를 평가하는 정부 합동평가와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을 평가하는 시군 종합평가가 있습니다. 올해는 실적 제고를 위한 지표 담당자 1:1 컨설팅 및 교육, 매월 평가 대응 보고의 실시 등 각 지표별 실적을 더욱 세심히 관리하여 3그룹 11개 시군 중 우수 시군에 선정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내부 평가인 관과소 및 읍면동 평가입니다. 각 부서의 팀별 업무 추진에 대한 업무 성과 평가, 부서별 대표 추진 사업에 대한 우수 시책 평가, 시정 업무 추진 및 시군 종합 평가와 연계한 부서 공통 과제 평가, 기관장 평가로 구성하여 내 외부 평가 간 연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시정 업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성과 중시 공직문화 조성 및 대시민 행정 서비스가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 담당관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경섭 전략기획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실 의원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저는 그 시민단체로 찾아가는 예산학교인데요. 지금
이게 안성시 주민 참여 예산제 운영에 대한 부분이어서 한번 여기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이번에 이 예산학교를 개최하신 이유가 그 주민 참여 예산제하고 제안서 작성에 대해서 부실한 점을 좀 보완하고자 하신 걸로 보여지는데요. 실제로 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제시를 해주시고 한 것들이 얼마나 정책으로 반영이 되고 그게 지금 현재 그 예산이 담겨서 이번 23년도에 활용이 되고 있는지 확인 좀 해봐 주시겠어요? 올해는 보통 한 200건 정도 매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0건 중에 124건 정도를 저희가 선정해서 예산은 추진할 계획이 있고, 올해 본 예산에는 한 다는 못 편성을 하고요. 한 66건 정도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3년도에는요? 자료를 제가 정확히 팀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네, 예산팀장 장진수입니다. 올해는 한 43억 정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된 사항들은 한 어느 정도 됐을까요? 예산에 반영되는 거는 거의 다 추진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12월까지 얼마 남지가 않았는데 전체가 다 이루어졌는지 좀 의문이어서 업무 실적 청취기 때문에 실적이 얼마만큼 되는지를 또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여쭤봤던 거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안성시 주민참여 예산제 같은 경우 여기가 이제 주민자치회나 뭐 이청장 협의회, 뭐 시민단체 여러분들이 이제 참여를 하시는 거여서 과연 이게 이제 주민참여 예산제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도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보니까 2024년 예산 편성을 위해서 시민 설문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 올해 하셨던 뭐 위원회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사업들을 지금 정리를 하셨을 텐데 이 시민 설문 조사를 제가 보니까 시민분들이 한 612분이 지금 참여를 해주셨고 중부권, 서부권, 동부권 중에서 이제 중부권에서 한 56%가 좀 더 많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안성시의 예산이나 뭐 재정 운영 현황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한 44%가 한 잘 모른다, 전혀 모른다, 한 7%, 한 50%는 거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부분이 이제 우리 시가 가장 중점 두고 투자해야 될 부분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경제 살리기가 제일 컸습니다. 이게 32%. 그래서 시민분들이 제일 많이 원하는 부분은 국도비에 관련돼 있는 예산 확보를 통해서 기업 투자 환경 개선을 해주시고 거기에 따라 경제 산업이 좀 더 발전을 하면 경제 산업 분야에 투자를 많이 하면 결과적으로 안성시에서는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겠다라는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만 위주로 들어간다라고 뭐 이 설문조사에서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모든 내용을 이제 종합을 해봤을 때 이제 필요한 내용들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주민참여 예산제에서 과연 이 경제산업 분야에 어느 정도 참여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사업들을 좀 더 반영을 시키고 24년도에는 그거를 주 목적으로 갈 수 있게끔 들어가야 될 텐데 과연 시민분들이 원하는 것과 이 예산 참여 주민 참여 예산제에서 하는 부분을 두 개를 접목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그게 가능할까요? 물론 제안서 내용을 보면 경제 분야가 아닌 것도 들어올 수 있는데 일단 설문조사 결과가 경제 분야에 대한 투자를 많이 원하시니까 제안서와 별개로 저희가 그걸 참고해서 분야에서 반영할 때 경제 분야에도 좀 더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더더군다나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민분들이 이제 참여를 해서 해주시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도 잠시만요. 시민 제한 제도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지금 안성시에서 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단지 육성하는 부분들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시민분들이 굉장히 관심 있어 하시고 스스로 제안하시는 게 이게 시민분들의 힘과 관의 협조가 같이 이루어졌을 때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고, 또 시민분들도 지금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안성에서 하고 있는 이 반도체 육성 산업에 대해서도 지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아마 전략에서도 그런 부분을 이번 일을 추진을 하시면서 많이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주민 참여 예산제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 안성시의 예산에 대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시민 제한 제도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하게 활용을 하셔서 앞으로 하시는 우리 안성의 가장 큰 먹거리 동신산단을 꾸려나가는데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시민의 의견을 잘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우섭 의원님. 네, 최호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속 가능 발전 협의회도 이 전략 기획 담당관 업무인가요? 네. 그래서 좀 이거 간단한 사실관계를 좀 말씀을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공도의 수변공원 하는 거에 관련돼서 지속 가능 협의회에서 단체들한테 나무 기증을 받고 있어요, 지금? 네, 말씀하세요. 예. 네, 미래전략팀장 이근호입니다. 지금 지속해서 자치 실천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그냥 이것도 그래도 시에서 주관하는 건데 수변공원에서 관에서 지금 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게 거기 주위에 나무 심기를 그쪽에다가 요청하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 사업은 산림녹지과하고 협의를 우선 한두 차례 한 걸로 알고 있고 그 사업 외적으로 이제 돈 달라는 거잖아요. 예? 네? 그게 가능한 거냐고요. 관에서 그렇게 하면서 마치 거기에다가 기증을 해서 단체들한테 나무를 기증받는 게 그게 정상적인 겁니까, 근데? 강제성이 아니라 달라는 게 강제성이죠. 그거를 간에서 기증을 받아라. 그렇게 하는 거 자체가 강제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전략기획 담당관님 그렇게 안 보십니까? 만약에 저희가 주관을 해서 그거를 기증받게끔 단체를 유도했다면 좀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데 발전 협의회에서 오해 안 생기게 잘 하십시오. 예. 한번 자세히 알아보고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아까 이제 주민 참여 예산 관련돼서 저희가 좀 확인을 좀 했으면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주민 참여 예산이라고 이제 본 예산에 들어오는데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예산 심의하다 보면 이게 주민 참여 예산인지 아니면 그냥 관과소에서 하면 되는 예산인데 그런 것들이 좀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게 아직 정립이 안 됐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은 좀 예산 하기 전에 좀 걸러서 그런 것들은 실과소에서 그냥 하면 되잖아요. 마치 이게 주민들이 해야 되니까 의회에서는 이거 손대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주민 참여에서 둔갑해서 들어오는 게 너무 많아요. 예? 우리 예산팀장님 한번 말씀을 좀 해보십시오. 예, 관련돼서는. 네, 저희가 이제는 한 60일 정도 공모 기간을 거쳐서 사업 주민참여 예산 신청을 받습니다. 받고 거기서 이제는 민원성이라든지 아니면 즉시 처리가 가능한 거 아니면 타기관 사업 같은 거는 일단 제외를 시키고요. 그것도 이제 부서 검토하고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에서 요거는 적절치 않다, 민원성이다, 아니면은 특수 집단의 이익을 준다 하는 거는 전 사전에 걸르고요. 그 이외 거를 또 심사를 해서 의회에 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세심하게
좀 살펴봐야 된다는 건 이제 그러한 예산들이 이게 주민 참여 예산이라고 볼 수 없는 예산들이 우리 그 본 예산에 담겨져 있으면 저희도 이게 난감해요. 이런 거를 삭감을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주민 참여 예산이라고 올라오는 게 있으니까 저희도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미리 좀 정리를 좀 잘 해주셨으면 하는 좀 바람이 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반도체 소부장 관련돼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이제 반도체가 우리 그 소부장 특화단지로 우리가 7월달에 확정이 된 건가요? 네, 7월 20일 됐습니다. 예, 7월 20일 하고 혹시 이거 관련해서 혹시 진행 사항이 좀 더 진행된 게 있나요? 그 확정된 이후로 진행된 걸 좀 한번 말씀을 좀 해보세요. 지금 확정된 이후로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사회 추경 때 저희가 용역이 2,200만 원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거를 가지고 11월하고 12월 달에 용역을 실시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국도비 확보 방안이라든가 세부 추진 계획이 나올 거예요.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200이라는 거는 용역. 어느 정도 예산을 그러니까 그 용역 관련된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 거죠? 거기에는 주가 네. 국비를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확보할 건지 구체적인 방법과 그다음에 지원 사업을 해야 되는 맞춤형 지원 사업을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를 구체적으로 용어를 맡기는 거죠. 그래요? 그런 세부적인 계획이 나올 겁니다. 그럼 종합적인 계획이 나오면 그 계획에 의해서 내년부터 구체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건 현재도 지금 용인에 지금 소부장 관련된 이 입주 기업들이 좀 활발하게 지금 용인으로 계속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안성시가 지금 이게 지금 손을 놓고 있는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봐도 반도체 소부장 기업이 지금 용인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이게 반도체 소부장 국가 단지만 지정받고 지금 진행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좀 들어서 말씀 좀 드리는 거고요. 우리 저번에 전략기획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조직 개편 안에서도 반도체 팀 신설만 지금 해놓고 특별하게 지금 그때 답변이 그러셨어요. 뭐 특별하게 지금 뭐 반도체 팀에서 할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신 게 좀 우려스러워서 좀 더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인 같은 경우는 지금 하반기에 뭐 반도체 소부장 박람회도 좀 개최할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거기가 일단 뭐 지정이 되고 저희처럼 뭐 지정이 됐으니까 거기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안성에서는 그런 계획들이 혹시 있는 게 있어요, 혹시? 저희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계획은 아직 없고요. 왜냐하면 지금 경기도에서 같이 고양 일산 킨텍스에서 추진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박람회 같은 그런 거는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앵커 기업 페이스틱이나 코미코 등이 같이 참여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끌어와서 용인 하반기 용인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런 게 없잖아요, 지금. 그리고 반도체 팀이 아니더라도 저는 지금 이제 전략기획 담당관 실이 우리 전략부서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그 부서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전략에서 좀 적극적으로 반도체 관련된 입주기업, 앵커기업들을 안성으로 어떻게든지 끌어오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거 손 놓고 있다가 다 뺏깁니다. 예? 지금 지정돼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은. 예? 얼마나 많은 기업들을 안성으로 유치할게. 이게 선행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인 같은 경우는 발빠르게 조직도 개편하고 다 했던 거예요. 우리는 늦어요. 한 박자 늦고 또 늦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좀 전략에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용인시장님은 벌써 반도체 소부장 관련돼서는 수도권 규제, 거기 수도권 규제 엄청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거 지금 국가에다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수도권 규제도 철폐해달라. 우리 반도체 소부장 들어오는 기업에 한해서는. 이렇게까지도 지금 계속 여러 가지 규제 완화도 해달라 얘기하고 있는데 안성시는 뭐 하고 있냐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반도체 소부장 단지에 입주
그를 돕기 위한 산업단지 인력들이 혹시 안성에 지금 내려와 있습니까? 내려올 지금 계획을 잡고 있어요. 예. 근데 지금 활동을 했어야도 좀 현찮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 혹시 아니 제가 볼 때는 입주를 해 있는 걸로 대충은 알고 있는데 그거는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건가요? 현재 입주가 된 건가요? 예, 말씀하세요. 예. 네, 지금 산업관리공단에서 현재 그 안성에 4명이 지금 와서 사무실을 와 있죠. 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소식은 언제 할 거예요? 그 계획 있어요? 아, 그거는 도시개발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늦다고요. 아, 이런 것들은 전략에서 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반도체 소부장 기업 유치해놓고 실패할 수 있어요. 예? 지금 기회이지만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고 좀 우리 안성시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좀 펼쳐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천 송탄 치수장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위원으로 지금 돼 있는데 네, 이번에 또 추천됐습니다. 연장을 했어요. 근데 작년에 회의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우리 소위원회는 몇 번 구성하셨죠? 지금 한 14번 정도 했습니다. 소위원회만 14번? 예, 예. 근데 왜 위원회를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경기도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는데 뭐 한번 일정을 다시 한번 이제 짚어보겠습니다. 아니 그런 부분은 좀 전략에서 이게 위원회도 개최도 안 하고 소위원회만 가지고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이 구성을 왜 했어요 그러면? 지금 위원회를 해도 소위원회를 해도 지금 평택 쪽에서 좀 미온적으로 나와서 계속 저희도 아니, 그래서 예. 위원회를 자꾸 예, 예. 해달라고 안성에서는 요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경기를 통해서 저희도 계속 요청을 하고 있고 모이자고 그랬고 참석도 같이 하자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평택에서 좀 불참하고 미온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번 저희도 계속 경기도를 통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 소위원회에서 개최된 자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14번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소위원회 관련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그 관련된 자료, 그런 자료들은 또 위원회 위원들한테는 좀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한 게 그 상생협력 사업 14가지 사업에 대해서 계속 진행 사항에 대해서 좀 계속 모일 때마다 상의하고 추진 사항을 같이 공유했는데 앞으로 그 상황에 대해서는 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위원님. 저희한테 그 자료를 좀 제출을 좀 해주시고요. 네, 예. 유천 송탄 치수장은 이게 뭐 안성의 어마어마한 이게 수건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좀 우리가 안성시가 다급한 거는 안성시인데 뭐 그쪽에 끌려다니는 건 좋아요. 근데 이 뭘 요구하고 이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서 말씀 좀 드리는 거고요. 그 위원회조차 이렇게 한 번도 안 여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는 것도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요구를 하고 있어요. 김학용 위원님이 주관해서 국토부나 환경부 관련 기관 회의도 여러 차례 했고요. 뭐 민간정책 소위원회를 통해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평택한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그래도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그런 거는 좀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래. 네. 그리고 공식적으로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거니까 우리가 할 말이 있잖아요. 다른 국회의원님들아 이렇게 해서 돌아서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공식적으로 경기도에서 좀 불러서 얘기할 수 있게 우리가 압력 넣고 하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네. 경기도에 계속 건의하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도시공사 관련돼서도 일단은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일단은 이제 요즘 또 이제 도시공사가 좀 점점 화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럴까요? 이건 좀 나중에 할까요, 그럼? 예,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너무 말이 많다고 그러시니까 좀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 관련돼서도 이제 화두가 되니까 좀 여기저기서 인터뷰도 좀 많이 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이 도시공사 관련돼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용역비 이제
신청하신다고 이제 오해 추경이 예, 오해 추경에 신청할 겁니다. 하신다고 해서 뭐 저희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그리고 그 뭐 시정 질문에서도 뭐 김보라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좀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우려하는 사항들, 그런 것들을 안성시의회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그 의료점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고려해서 진행하시겠다고 해서 저희도 아주 상당히 좀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담길 내용들이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타당성 용역이 예전처럼 진행돼서는 안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여러 가지 얘기들을 그러니까 뭐 길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요구했던 사항들을 좀뭐 참고하셔가지고 예. 그리고 그렇게 좀 진행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소통을 좀 더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안성시에서 계속 이게 이제 반대 아닌 반대를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뭐 정확하게 이거는 죽어도 안 돼 이렇게 말씀드렸던 게 아니라 우려점들을 가지고 반대를 했던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된다고 하면 뭐 안성시의회도 적극적으로 도시공사에서는 얘기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우리 그 시도에서 도시공사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우려점들이 있는 거예요. 안성은 뭐 다른 뭐 화성시나 안성시, 성남시, 평택시 이런 데는 도시개발에 대한 노하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안성은 아직까지 도시개발에 대한 노하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려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그 시의회와 좀 적극적으로 협력하셔서 좀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황윤희 의원님. 저도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학교에 389명 참석하셨다고 하는데 이 참석 대상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저희가 그 읍면동별로 찾아가서 학교 교육을 했는데 읍면동에 원하시는 분들은 다 참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율이기는 예. 하지만 대체로 그 지역에서 예. 활동하시는 분들이 예, 읍면동별로 이제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다 참석하신 겁니다. 건의되는 사업은 그러면 개인 명의로 이제 건의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단체가 이렇게 논의해서 어떤 사업 아이디어를 내는 건가요? 단체가 됐든 개인이 됐든 그거는 뭐 그건 상관없는 건의하기 나름입니다. 예. 상관없는 건가요? 네. 어쨌든 주민 참여 예산으로 올라오는 것들에 이제 지적됐던 것들이 굉장히 그냥 눈에 보이는 인프라 구축하는 그런 위주가 너무 많아서 뭐 길 뚫고 이런 걸 하자고 주민 참여 예산제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학교도 열고 하는 것 같은데 향후에도 이게 주민들의 반짝거리는 아이디어가 필요할 것 같아요. 또 이 집행부가 보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좀 차이가 있는 지점들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이 건의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너무나 좀 내용을 잘 모르다 보니까 두 줄, 세 줄을 이렇게 써서 공무원들한테 다 맡기걸라요. 그랬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이게 얼마나 들어가는지, 현장이 어딘지 잘 몰라서 좀 공무원들이 좀 애로사항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그런 사항을 좀 보완을 해서 주민 건의자랑 공무원하고 현장도 같이 나가고 작성 방법 교육도 같이 해서 제대로 된 건의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저희도 챙겨볼 생각입니다. 네, 어쨌든 뭐 예산 학교라는 게 굉장히 예산 문제라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니어서 한두 번 공부한다고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분들이 건의도 좀 입체적으로 잘 할 수 있게끔 네. 이렇게 지도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그 하드웨어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궁금해서 여쭙는 건데 반도체 관련해서 지금 사업 기간 23년부터 30년까지 사업비 67억 원 이게 이제 단지 조성하는 예산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6,747억 원은 조성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6,747억 원이 네. 단지 조성비가 되는 거고 네. 이게 국가에서 이렇게 지정을 했는데 국가에서 뭐 이렇게 이렇게 해라라고 해서 내려오는 그런 지시사항 같은 건 하나도 없는 건가요? 아니, 국비 지원이 있습니다. 국비 지원 당연히 내년에 기술개발 쪽에 한 185억, 그다음에 기반 구축했는데 300억, 인력 양성했는데 10억 정도
아, 그걸 가지고 지원이 이제 됩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 되는 건가요? 네, 예, 분야별로 맞춤형 지원 사업을 하면 됩니다. 그럼 당장 이게 내년에 뭐부터 시작이 되는 건가요? 일단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용역이 하면 구체적으로 국비 확보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인전 그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국비가 내려오는 액수가 정해져 있는데 그 확보를 위한 또 방안이 있어야 되는 건가요? 확보가 돼도 이제 구체적으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국비 사업에 맞게 할 것인가를 저희가 구체적으로 실행 계획도 짜야 되겠죠. 그 용역이 12월이면 마감이 예, 되는 예,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내년부터 그런 그 용역 바탕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시는 거고요. 네, 추진 계획과 국비 확보 방안을 같이 실행할 겁니다. 그 산단 48만 평은 이제 내년부터 조성을 하면 되는 건가요? 기반공사 같은 일단은 걸 행정적인 절차부터 진행이 되는 거죠. 환경 절차 어떤 행정 절차. 행정 예. 절차부터 예. 그건 얼마나 걸리는 건가요? 당장 시민들이 눈에 보이는 단지 조성이 언제 되는지를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요. 내년에는 행정 절차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늦어질 수도 있지만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뭐 이게 이런 얘기들이 이미 나오고 있어요. 반도체 소부장 특화 단지로 선정이 되긴 했는데 그 몇 년 뒤에 될지 모른다 이런 얘기들이 시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어서 이거는 기존에 뭐 여러 가지 경험들의 바탕에서 그냥 하시는 말씀이시기는 한데 어쨌든 최대한 빨리 뭐 가시적인 것들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인력 양성센터는 아직 구체적인 뭐 계획안 같은 건 없는 거죠? 인력 양성센터는 요 내용도 있겠지만은 별도로 국비를 확보해서 한 40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거는 별도로 국비를 확보해서 동신 상단 내 조성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사업 기간도 여기는 아직 언제부터 시작할지는 네, 일단은 진행 사항을 보고 인허가 절차가 우선이잖아요. 동신상 그게 어느 정도 된 다음에 국비 확보하고 그래야지만 그 건물 규모라든가 사업비라든가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이게 인력 양성센터에서 이제 그 양성하는 인력이 그 반도체 업체 생산직이 주로 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경력직도 있고 신규 학생도 기술직 같은 것도 양성이 가능한 건가요? 그 실무 기술진이죠. 예. 실무 예. 기술진. 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실무선의 교육을 받는 거죠. 반도체 관련해서요. 그래서 뭐 엔지니어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고 생산 라인에 투입되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어느 쪽 반도체와 관련된 그 기술 분야는 다 양성 모든 분야를 예, 다 예. 망라를 하시는 예, 예. 계획이신 건가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쭙고 싶은 게요. 지금 내년 그 세수 문제가 전국적으로 난리여서 안성시 내년도 본예산 편성 방침 같은 게 있으면 이 자리에서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 세수가 많이 줄기 때문에 최대한 신규 꼭 필요한 사업 외에는 신규 사업은 좀 자제를 하고 그다음 기존 올해 예산 수준에서 최대한 맞추려고 지금 계획을 갖고 있어요. 올해 예산 수준에서 네. 맞추시고 그렇다고 뭐 시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을 안 하는 건 아니고 그런 것도 물론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이 단계가 예산팀으로 다 이제 종합이 되고 있는 네, 상황이죠. 취합이 됐어요. 예. 취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러면 그 올해 하는 예산 사업들의 이월금이나 잉여금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취합이 된 건가요? 2월 사업은 저 추경이면 5회 추경 때 확실히 결정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예산은 지금 세입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세입에 맞춰서 세출을 지금 조정 작업을 할 겁니다. 저희 내년도 우리 안성시 지방세 세수는 그렇게 줄지 않을 거라는 네. 얘기를 들었거든요. 조금 늘어나긴 하는데요. 거의 늘어나요? 거의 뭐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지난번 이제 저희가 올해 본예산 할 때 잉여금이 1,600억 가까이 있었고 저희가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도 있었고 그리고 사실은 그 잔액도 이제 집행 잔액도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 예. 예, 순세계 잉여금이 예. 아닌 집행 잔액들도 있어서 교부세가 굉장히 많이 뭐 500억, 600억 단위로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크게 긴축 재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안성시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지방세는 거의 좀 조금 늘긴 하는데 그와 반면에 의존 재원인 국도비라든가 교부세라든가 조정교부금은 뭐 긴축 때문에 감소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거 저런 걸 다 따지면 한 600억 정도는 부족하다고 보면 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갖고 있던 것 중에 600억이 주는 건데 네. 저희 안성시가 작년에 잉여금이 1,600억 원 정도 남았고 그런 거 저런 거 다 합쳐서 이렇게 저희가 분석을 합쳐서 분석을 600억이 했습니다. 모자랄 거라고 네, 보시는 예. 건가요? 네, 예. 아, 그걸 다 합쳐서 예, 자체 재원하고 의존 재원 다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분석을 해봤는데 그 정도 저 부족할 거로 예상을 하는 거죠. 그 어쨌든 그 긴축 재정이 전체적인 기조인데 그래서 뭐 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사업 예산을 세운다고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게 어쨌든 복지 쪽의 예산은 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어차피 국민들이 굉장히 살기 어려워질 것 같아서 그 감하는 방향을 잡는다고 하실 때 지난번 도로시설과나 이런 쪽에서 도로 예산 같은 것들은 많이 감해지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회 SOC 사업 같은 예산들은 굉장히 규모도 크니까 그런 쪽으로 줄이는 것은 당장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겠지만 복지 예산 같은 것들은 시민들 피부에 와닿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긴축에 대해서 좀 신중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민들이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긴축과 관계없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신규 사업을 안 넣는다는 것도 좀 그런 것 같아요. 해가 막 바뀌면 아니, 아까 맞습니다. 신규 사업도 무조건 다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네네. 시민들이 꼭 필요하다고 느끼고 판단된 사업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이 돼도 저희가 반영을 할 겁니다. 뭐 시민들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사실요. 아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복지 예산은 좀 꼭 필요하고 네, 그래도 네, 그 반면에 투자 사업은 눈에 가식적인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좀 천천히 해도 된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좀 판단을 좀 저희가 해볼게요. 예. 네네 예. 그런 쪽으로 많이 저기 방향을 좀 잡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그 아까 도시공사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시의회와 진일보에서 소통을 해서 재용역을 하기로 하셨잖아요. 네, 예. 그 중간중간 업체 선정이나 모든 과정들을 의회랑 계속 소통을 해서 네, 이게 예. 용역이 끝났는데도 또 불화를 하는 상황을 저는 걱정이 되기 때문에 뭐 의원님들한테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용역을 선정이 되면 중간중간 사항에 대해서 공유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네. 예. 이게 이제 어쨌든 용역을 2번씩이나 해놓고 시민들한테 또다시 갈등 때문에 도시공사 설립이 무산됐다라는 얘기는 정말 아닌 것 같아서요. 네, 그런 일이 알겠습니다. 없도록 계속 중간중간 계속 소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네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통훈 의원님. 예. 네, 정특은 의원입니다. 저 세 가지 질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우리 안성시 이제 수입이 교부세 포함해서 578억 원이 감소된다는 시장님께서 발표를 좀 하셨습니다. 그래서 긴축 재정을 좀 해야 된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 전체가 어떻게 보면 고통 분담을 함께 해야 된다는 그 메시지로 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질문을 지금 세 가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 4쪽입니다. 지역사회 시민단체로 찾아가는 예산학교 개최를 하셨다고 이제 발표를 쭉 하셨는데요. 이 예산학교에서 이제 점차 우리 시민들께서 그동안 있는 욕구들을 여러 가지 제안을 더 내주시는 것 같습니다. 참 시민들께서 그 바라는 어떠한 욕구에 대해서 그리고 또 참신한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은 정말 좋은 변화가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보니까 전년 대비 67%가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도가 끌어올려졌다는 얘기로 좀 비춰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제안되는 것들이 주민참여 예산으로 이렇게 담여지시는 거 맞죠? 맞습니다. 그러면 그 주민참여 예산은 실제로 소관부서가 어디입니까? 총괄부서는 저희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한 가지 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이제 보면은 전년도 1회였고요. 올해가 2회였습니다. 제 2회 그
죽사면 두교리 두메 호수 낚시터에서 제2회 웰컴 투 동막골 호반 작은 영화제가 2023년 9월 23일에 이제 열렸습니다. 알고 계시죠? 들어본 것 같습니다. 예. 네. 거기는 이제 죽사면 동막마을에서 지금 개최가 됐는데요. 처음에 빙어 축제 및 영화제가 이제 개최가 된 겁니다. 1회 때 빙어 축제랑 같이 해서 실시가 되었는데 여기가 이제 영화제를 촬영했던 장소입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이 장소가 국유지입니다. 장소는 국유지로 되어 있는데 이 국유지에 지금 현재 그 본 의원은 그 지난번 주민참여 예산에 그 낚시터에 고정물을 설치하는 그런 예산을 통과시켰던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고정시설물 설치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낚시터예요. 근데 그러면 이게 지금 주민참여 예산으로 좀 여러 곳에 확인을 해봤더니 낚시터니까 혹시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그 축산정책과나 그러는 쪽에서 예산을 담아주지 않았나 싶어서 확인을 했더니 그것은 아니고 주민참여 예산으로 그 고정물을 데크 설치를 다 했겠죠. 그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그 혹시 두메호수는 어촌계로 등록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현 동막마을 현 이장님 앞으로 이게 수면인데 허가가 나가 그거는 있습니까? 저희가 관련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확인이 좀 불가합니다. 예. 자, 지금 모르시는 거죠? 아이고 저기 어느 마을인지 아니면 개인인지 그거는 저희가 축산정책과에 한번 확인을 통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낚시터의 시설 공사를 낚시터에 지금 현재 거기는 요금을 받고 있는 개인 낚시터입니다. 그러니까는 수면 임대를 자 두메호수 어촌계에서 받았든 아니면은 지금 현 마을 그 동막마을 이장님께서 수면 임대 계약을 받았든 어쨌든 그것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장입니다. 그 사업장에 필요한 그 어떠한 시설물들은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투자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현재 낚시터 시설 공사를 시민의 혈세로 지금 이 공사가 난간 공사가 이루어진 게 아닌가라는 그 의혹 제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주민 참여 예산은 정말 온전히 주민들을 위한 그런 사업들로 진행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개인 사업장에 대해서 그 관해서 공사를 했는지는 저희가 지금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지난번 제가 이제 그 낚시 통제 구역 그 조례안을 이제 발의해서 지금 이제 그게 이제 만들어졌는데요. 그 당시 나온 이야기들이 낚시 관련 관계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 낚시터에 36억 원을 우리 안성 시장님께서 뭐 투자해 주기로 했다, 약속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36억 원은 혹시 투자 계획이 있으십니까? 낚시터에? 이 예산 지금 내년도 예산에 지금 그런 것이 들어와 있는 게 있으십니까? 낚시터에 지금 총 얼마를 투자할 건 저희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예산 편성이 얼추 다 취합이 되셨다고 아직 하시지 조정 않았습니까? 단계래 아직 아니 뭐 그냥 취합을 지금 거의 다 하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그러면 그게 들어왔는 낚시터 거죠? 사업 관련해서 요구된 사항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자료 수집이 안 됐기 때문에 별도로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본 의원은 여기서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안성 시민의 혈세
그다음에 이제 교부세 같은 경우 우리 도민 그리고 우리 전 국민의 혈세는 반드시 개인의 사업이 아닌 그 우리 전체 우리 안성 시민을 위해서 집행되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반드시 그렇게 예산 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기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페이지 8쪽입니다. 재정 운영 및 집행 관리 강화 이렇게 이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상당히 좀 반가웠고요. 그동안 이제 우수한 우리 공무원 열심히 하는 공무원분들 또는 아니면 열심히 하는 그런 분들에 대한 그 사업체들 지금 여기 보니까 투자 사업과 행사성 사업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투자 사업, 행사성 사업이라 해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의 어떤 행사성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투자해서 이루어지는 사업들 보니까 매우 우수가 30%가 투자 사업은 있고 이제 우수가 4건이 있습니다. 행사성 사업은 매우 우수가 22건입니다. 여기에 딱 봤더니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우수 이상은 예산 또 유지 또는 약간 증액을 해주시겠다는 계획이시고 미흡 이하는 뭐 10% 감소도 있고 매우 미흡은 예산을 미반영하겠다라는 이렇게 이제 아주 당구대 표시까지 해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우리는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것에 대한 평가 결과 여기 평가 결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평가 결과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평가 결과를 하였는데 2개에 따른 평가표나 그 결과물 네 그걸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페이지 12쪽입니다. 시정 업무 성과 관리를 통한 시민 만족도 제고라는 이제 부분을 내놓으셨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외부 평가가 있고 내부 평가가 있습니다. 보니까 외부 평가는 정부 아까 말씀 우리 과장님께서 주신 것처럼 합동 평가로 이루어졌고 경기도 시군 종합 평가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평가로 해서 관가소 38개, 그 다음에 이제 읍면동 15개 이렇게 평가 지금 하는 평가 항목 딱 이렇게 점수 배점표까지 이렇게 해갖고 잘 좀 여기 담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정말 우리 공직자 분들이 좀 더 그 의욕을 갖고 열의를 갖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리고 참신한 아이디어도 낼 수 있는 좋은 좀 제도라고 보여지고요. 이 부분이 많이 활성화된다면 보다 그 좋은 결과물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서 이 부분도 정말 잘 좀 진행되고 있는지 이렇게 정리된 거 말고 이 지금 평가한 항목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배점하셨지 않습니까? 네, 네, 그 부분도 평가표에 대해서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천식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정천식 의원입니다. 뭐 다른 의원님들께서 다 질문하셔서 잘 들었고요. 저는 여기 이외에 혹시 KG 모빌리티라고 전 쌍용 자동차 아시죠? 네, 쌍용 자동차가 이전을 한다는데 혹시 안성에 뭐 유치 의경서나 뭐 이런 게 온 게 있나요? 저희들이 받은 거는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아, 없어요? 네. 그 아시는 내용도 하나도 없어요? 전혀. 저희 부서로는 의견이 없었고요. 쌍용에 다니는 그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다른 데로 이전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평택은 이제 땅값이 비싸니까 안성이나 진천 뭐 이런 데서 의향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건 한번 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 자동차 공장은 큰 기업이니까 한번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어쨌든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인 우리 뭐 시의 의원님들께서 주신 의견 전략기획 담당관실에서
추 의원님들께 오늘 하신 말씀 잘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뭐 오늘 말씀하신 의원님들이 주신 자료나 이런 거는 신속히 좀 처리해 주셔서 의원님들이 충분히 납득될 수 있을 만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전략기획 담당 간소관 주요 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섭 전략기획 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